회장님, 제가 고성의 이사장님 딸입니다. 생물학적 딸이요. 우진이와 쌍둥이라고요. 지은호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회장실엔 차갑다 못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지은호의 한마디만 박진석의 머리를 사정없이 뜨겁게 핥히고 때려 부수고 있었죠. 고성희와는 털끝만큼의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박진석은 처음 보는 지은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은호의 단호한 눈빛과 차분하지만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분노에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미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황스러웠죠. 밑도 끝도 없이 자네가 어떻게 내 와이프 딸이라는 거야? 우진이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함부로 쌍둥이라니. 고성희의 비인간적인 폭주에 혀를 내두른 지은호가 박진석을 직접 찾아와 결국 생모에게 칼을 휘두르는 반격이 시작되었네요. 지은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는 박영라의 조력도 한몫했습니다. 한 어머니를 공유한 자매들이 어머니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끝도 없는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 고군 분투하는 이야기. 화려한 날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성재, 네가 어떻게 우리 수빈이를 넘봐? 놀이터에서 박성재와 이수빈이 애틋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본 이상철은 충격에 휩싸였죠.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아는 동생 오빠의 모습이 아니라 헤어지기 싫어서 절절한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겁니다.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니들 몰래 사귀고 그런 사이 아니지? 이상철은 거짓말이라도 수빈이가 손사래를 치며 호들갑을 떨면서 부인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수빈의 눈엔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성재, 네가 한번 말해봐. 수빈이 왜 이래? 네가 울렸어? 동네 사람들 오고 가는 길 한복판에서 대낮부터 둘이 무슨 심파극을 찍고 있냐 이 말이야. 상철이 버럭하며 소리를 지르자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더욱 힘껏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철이 황당하다는 듯이 성재를 바라보았죠. 니들 어제도 우리 집에서 만났어. 집에 와서 아구찜도 잘 먹고 갔지. 성재 네 말은 지혁이 친구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얼굴 보고 간 게 아니라는 소릴 가고 싶은 거냐? 이상철은 이미 성재가 하려는 말이 의미를 알고 있기에 심기가 불편했던 거죠. 수빈이 너 먼저 집에 들어가. 나 성재랑 둘이 할 얘기 있으니까. 이상철이 말했지만 박성재는 결심했다는 듯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수빈이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물러서지 않는 박성재를 보고 기가 막혔지만 자조치종은 들어야겠다 싶었죠. 세 사람이 집으로 같이 들어오자 김다정은 의아해했어요. 대낮부터 다들 몰려다니고 웬일이에요? 오늘도 성재가 요리 솜씨 뽐내려고 온 거야? 이러다 성재 어머니가 성재 너무 부려먹는다고 뭐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 그런데 수빈이 넌 표정이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김다정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이수빈을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박성재는 무릎을 꿇고 김다정과 이상철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수빈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두 사람 교제 허락해 주십시오. 성재의 말 한마디에 이상철은 이마를 감싸며 현기증을 느끼는 듯 했고 김다정은 목에 가시가 걸린 듯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지금 성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정이 묻자 상철이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죠. 들은 그대로야. 얘들이 우리도 모르게 연애를 한 모양이더라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김다정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니들 언제부터였어? 성재 너 수빈이 한테 딴맘 있어서 그렇게 들락날락거렸던 거니? 아님 수빈이가 너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어? 아무리 그래도 네가 말렸어야지. 수빈이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선이 없어서 너한테 맘을 준 모양인데 그래도 네가 선을 그었어야지. 너랑 수빈이가 어떻게 짝이 돼? 너 이혼남이야. 둘이 9살 차이야. 우리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야. 김다정은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 박성재를 때렸지만 박성재는 그럴수록 수빈에 대한 애틋함만 커져갔죠. 어머니, 제가 수빈이에게 한참 모자른 조건이란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했고 수빈이가 아니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성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감정을 호소했지만 이상철과 김다정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가 않았죠. 우리가 꼭 네가 이혼남이라서 수빈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만 아니란 거 잘 알잖니?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너무 차이가 나. 네가 조건이 나쁜 게 아니라 조건이 우리와 맞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너도 힘들고 수빈이도 힘들어져. 너 까놓고 말해서 내 부모님이 두 사람 허락하실 것 같으냐? 너도 우리한테조차 말하기 힘드니까 그동안 몰래 데이트한 거잖아. 오늘 내 눈에 안 들켰으면 언제까지 비밀 연애만 할 참이었어? 그럼 우리 수빈이만 상처받아. 상철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성재에게 설명을 했지만 다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성재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성재가 돌아가고 난 후 상철과 다정은 수빈이를 앉혀두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 성재 포기해라. 성재가 사람이 못나서 한번 결혼 실패한 거겠니? 성재나 지혁이나 우리한테는 똑같이 아들같이 귀한 애들이야. 하지만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성재 결혼이 어그러진 거야. 난 네가 그런 집안에 가서 힘들게 사는 거 못 본다. 엄마랑 난 네가 네 또래 남자 만나서 그저 평범한 집안에 시집가서 맘고생 안 하고 사는 걸 원해. 상철은 수빈을 달랬지만 수빈은 얼마나 성재를 사랑하는지 흐르는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수빈아, 정신 차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남이랑 결혼을 하니? 네가 성재를 포기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도 우리지만 네 오빠는 어떻게 되겠어? 한 식구처럼 잘 지내던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야. 다정의 말에 이수빈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죠. 오빠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재 오빠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셔요. 단지 아직은 연애만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상철은 놀라서 다시 물었죠. 성재 부모님이 연애만 허락했다는 소리는 또 뭐냐?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된다는 그런 소리지. 그것 봐라. 그게 있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 마인드야. 지난번에 지혁이 결혼 깨진 거 너 다 잊었냐? 상대방 집안은 무슨 상처를 받든 말든 결혼식 문턱까지 가서도 자기들 수가 틀리면 얼마든지 엎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야. 더군다나 너한텐 연애만 하고 결혼은 말라니. 네가 무슨 장난감이야? 우리가 너 그런 대접 받으라고 키운 줄 알아? 너는 그런 소리 듣고도 아직도 성재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상철이 혈압이 오른다는 듯이 뒷목을 잡았죠. 다정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너 성재는 안 돼. 아니, 성재라서 더 안 돼. 다시는 성재 만날 생각하지 마. 지혁이도 이미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다는 건 니들을 인정 안 한다는 소리밖에 더 되니. 지혁이랑 성재는 둘도 없는 절친인데도 그러잖니. 수빈은 이미 절반쯤 포기한 듯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다 이해해요. 하지만 성재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두 분 다 아시잖아요. 성재 오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거. 그래서인지 성재 오빠한테는 전혀 애정도 없으시고 결혼도 사업상 이득을 주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주의세요. 이미 그분은 절 완강히 반대하셨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를 안 하셔도 올해를 끝으로 오빠랑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어요. 성재 어머님이 제가 오빠를 계속 만나면 우리 식구 모두 위험해 질 거라고 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하지만 난 엄마 아빠는 다를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만 우리한테 힘이 돼준다면 그분들이 우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버텨낼 자신 있었는데. 성재 오빤 그 집에서 아마 평생 외롭게 살아갈 거예요. 수빈이 울먹이며 고성이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 상철은 화가 났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자기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너한테 위협까지 했어. 성재가 여태 결혼 못한 게 다 이유가 있었네. 그러네, 넌 왜 하필 이렇게 맘 아픈 사랑을 시작하고 그러냐? 집안 분위기가 어두운 것을 안지환도 수빈의 연애를 적극 반대를 했죠. 수빈이, 넌 네 감정을 그렇게도 몰라. 아는 오빠로 좋아하는 거랑 남자로 좋아하는 거랑 그렇게도 몰라. 성재영이 널 동생같이 예뻐해주니까 널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냐? 얘 정말 바보 아니에요, 엄마. 아니, 어떻게 둘이 멜로가 가능해? 수빈이 코 올리고 징징대는 거 다 본 성재영인데 수빈이가 어딜 봐서 여자로 보이냐고요. 이지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철은 당장 박진석을 찾아갔죠. 미리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이 박진석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수빈 양의 아버지라고 전해주시오. 이상철은 비서에게 차갑게 말했죠. 회장실을 들어선 이상철을 박진석은 올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수빈 양 아버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대면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제 아들 녀석이랑 대개 따님은 연애만 하기로 했을 텐데요. 박진석은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상철을 대했습니다.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다 생각하시오. 내가 행여나 자식들 혼사 문제로 흥정이나 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당신들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애들 연애 문제로 감나라 배나라 훈육질입니까?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자기 그릇에 맞는 짝을 찾아갈 텐데 협박에 각서에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상철이 분노하여 말하니 박진석은 당황했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거요. 누가 협박을 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당신 말대로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제 앞가림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서 이리 득달같이 찾아와 화부터 내시다니 경거망동도 정도가 있지요. 제 집사람이 알아듣게 수빈 양에게 조용히 말을 했다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박진석도 지지 않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조용히 하신 말씀이 가족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소립니까? 당신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안 봐도 삼천리네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 모르실 나이도 아니실 텐데. 마음 같아선 성재를 보듬어주고 싶지만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을 일 절대 없으니 아들 단속은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 수빈이 이혼남한테 보리자루 떠맡기듯 시키는 결혼은 내가 결사 반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셨어야죠. 박진석은 뭔가 오해가 생겼다 싶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실 이수빈을 처음 만난 후 또래의 젊은이 답지 않은 배려심에 호감이 없지는 않았죠. 박성재를 만나는 것도 박성재의 어둡고 외로운 면을 덮어주고 싶어서 만난다는 마음씨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철을 만나고 보니 이수빈의 강단 있는 행동이 누굴 닮았는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박성재 같은 사람 옆에는 이수빈 같은 여자가 필요하다 싶지만 집안 재력이 차이가 너무 나니 정식 교제를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박진석의 눈엔 이상철이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제 집사람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사람도 아니거니와 설령 비슷한 말을 했다 해도 제 뜻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일륜지 대사를 사소한 남녀간의 감정만으로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린 이수빈 양에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고 그걸 수빈 양이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닌 듯합니다만 사과를 받지 못한 이상철은 화가 나서 회장실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박진석은 수빈과 성재의 결혼을 부추기려 온 줄 알았던 이상철이 오히려 반대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성이가 도대체 얼마나 악담을 퍼부었길래 이상철까지 회사를 찾아왔나 싶은 의혹이 들었죠. 내가 아는 성재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양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테지.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고 하더니 자존심 하나는 나보다 우위이군.
그날 박진석은 성재를 불러 이수빈과 완전히 정리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연애고 뭐고 다 집어쳐라. 어차피 결혼까지 갈 것도 아닌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정말 수빈 양을 아낀다면 더는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지. 애들같이 그게 뭐냐? 니들 연애에 어른들이 일일이 나서서 선을 그어줘야겠어. 수빈 양 아버지도 그새를 못 참고 날 찾아와서 네 연애 반대를 했다. 양가 어른들이 죄다 싫다 하는 결혼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겠니? 난 시끄러운 혼사는 딱 질색이니 그리 알아. 박진석은 연애조차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였고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고성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휴, 이제야 진짜 다 끝났네. 이수빈, 네가 아무리 우리 성재를 꼬셔도 너도 자존심이 있다면 네 부모 눈에 눈물 빼는 짓은 하지 못하겠지. 괜히 위자료 준다는 각서를 진짜 쓰기라도 했으면 헛돈 쓸 뻔했어. 고성이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우진의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우진이는 이미 은호의 도움을 받아 퇴원을 하였고 지방으로 잠적한 뒤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고성이는 우진을 찾으려고 정순이의 가게로 찾아왔던 거죠. 음식을 시키지도 않고 가운데 테이블을 혼자 독차지하고 앉아서 정순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지은호 당장 오라고 전화해요. 고성이가 눈을 부라리며 정순이를 노려보았죠. 아직도 우리 은호한테 볼 일이 남았어요? 이번엔 뭐가 탐이 나서 찾아오셨을까? 남아있는 간도 마저 다 떼가려고 오셨나? 강호야, 소금 한 바가지 퍼와라. 고성이는 귀찮다는 듯이 정순이를 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우리 우진이를 빼돌린 게 분명해. 지은호 어디냐니까. 고성이가 소리를 지르자 정순이는 고성이에게 소금을 뿌리며 내쫓으려고 하는데 지은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 잘 만났다. 지은 죄가 있으니 내 전화도 씹는 거겠지. 너 당장 말해. 우진이 어딨는지. 우진이 어디로 빼돌렸니? 걔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아직 몸도 회복이 안 된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다 우진이가 다시 아프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지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제가 아는 우진이는 당신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우진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진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게 엄마로서 그냥 지켜봐 달라고요. 고성이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힘들게 해? 나 아니었으면 지가 지금 숨이나 제대로 쉬고 돌아다니는 줄이나 알아. 내가 널 찾지 않았으면 우진이는 지금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어. 살려놓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 이거야. 자기 멋대로 살라고 살려준 줄 알아. 내가 간 수술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 네가 걔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구나. 걘 내 말이라면 다 듣는 애였어. 네가 간 조금 떼줬다고 쓸데없는 훈수질 한 모양인데. 네가 우진이를 어디로 빼돌렸든 내가 꼭 찾아내고 말 거야. 우진이 일에 신경 꺼야 할 사람은 지은호 너라고. 그러니 오지랖 그만 부리고 우진이 있는 곳이나 불어. 하지만 지은호는 한우진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았죠. 그런 은호에게 영라가 찾아왔습니다. 영라는 지은호가 한우진과 쌍둥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영라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혹시 작업실 인테리어 때문에 왔어요? 지은호가 묻자 영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언니, 전 언니가 누군지 알아요. 우진 오빠랑 쌍둥이인 거요. 우연히 우진 오빠랑 언니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언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영라가 뜻밖의 말을 하자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혹사 너희 엄마가 시켜서 왔니? 우진이가 어딨는지 알아보래. 하지만 난 아무것도 대답해줄 수가 없는데. 지은호가 냉정하게 선을 긋자 박영란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죠. 자꾸 너희 엄마 하시는데 언니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난 언니 동생이고요. 우리 편하게 대화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박영란은 은호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은호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야.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한 번도 내 엄마인 적이 없었어. 우진이를 찾고 싶은 거라면 포기해. 우진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우진이도 너희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 하지만 영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한테서 벗어날 방법이 있었다면 나도 그랬겠죠. 엄마는 우진 오빠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난 우진 오빠가 어딨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언니도 나도 우진 오빠도 모두 한 가족이고 엄마랑 연결이 돼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저한텐 오빠가 한 사람 더 있어요. 우리와 엄마는 다르지만 난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 사람이 우리들의 연결고리라는 게 내키지가 않아.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와 우진이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겐 너무 잔혹한 그 사람을 엄마로 부르고 싶지 않아. 너희 엄마는 날 딸로 인정을 안 하고 도구로만 생각할 뿐이니까. 우진이 수술 때문에 25년간 버려둔 딸을 찾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니? 우진이 수술도 우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우진이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이용을 한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연결고리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겠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니? 은호는 참지 못하고 영라에게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영라는 우진이에게 간을 준 사람이 은호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언니가 간을 떼준 사람이라고요? 엄마가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가 엄마를 왜 밀어내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은호는 영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날 언니로 생각한다면 너도 엄마의 그늘에서 그만 벗어나. 너희 엄마의 욕망 때문에 모두가 다치고 있어. 영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성재 오빠도 엄마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죠. 지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성재, 박성재,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지은호는 곧 박성재가 고성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박성재와 이지혁이 친구라서 고성희의 악행이 들킬까봐 반대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죠. 지은호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묻어둔다고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한우진 아버지를 만나야겠어. 지은호는 박진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지은호를 본 적이 없는 박진석은 의문에 가득 찬 얼굴로 바라보았죠. 아가씨는 누군데 나를 알고 찾아오는 겁니까? 지은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제가 고성의 이사장님이 25년 전 버리고 간 딸이에요. 우진이와 쌍둥이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자꾸만 은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고성희에게 지은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은호와 영라의 합작품이 빚어낼 고성희의 몰락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흥미를 더해가는 화려한 날들 본방사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고마워요.